첫 번째 노하우. 나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라. 사업에 실패하거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이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 왜 나는 부정적인 거에 더 집중하게 되는데 없는 것이 더 많아요. 가진 것도 없죠. 경험도 없죠. 그 다음에 부자 엄마 아빠도 없죠. 잘 나가는 인맥도 없죠. 없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긍정적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힘들 때,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점점 제가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운동화를 신고 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통을 들고 하루 종일 걷다 보면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면서 머리는 점점점 맑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she can do, 아니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라는 말이 있는데요. 쟤도 되고 쟤도 성공하는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할 수 없을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런 게 조금씩 오는데요. 긍정적인 힘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부터 무의식 쪽에 있는 부정적인 내 마음, 사업에 실패하고 나면 그게 없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책이라든가 또는 긍정의 힘 시리즈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나니까 조금씩 저 밑바닥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두 번째 노하우는요. 나이에 주눅들지 말라예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아까 42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건요. 내 나이에 우리 지금 40대세요? 30대세요? 20대세요? 20대라고 20대시죠? 네. 그런 20대에 시작하면 40대에 시작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100년까지 이제 살고 그건 100세 시대 하는 거는요. 우리가 150년까지도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셔도요.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저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가 영국에 요즘에 가서 살고 있거든요. 1년 됐어요. 영국에서 제가 그 3년 동안 힘들게 해서 슈퍼를 설득을 시켰는데요. 그 슈퍼가 우리 도시락 코너 좀 해달라고 해서 잘 됐어요. 그래서 비서진을 뽑는 면접실에서 제가 딱 마음에 드는 어떤 여성분이 오셨어요.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게 저는 원래 나이를 묻지 않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친한 척이 하고 싶었는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결혼하셨나요? 했더니 이분이 나이는 52살이고 결혼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뽑아줘야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분이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이 같은 그런 거에 집중해서 물어보는 이런 사람 회사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장 밑에선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후회한다고 그러면서 선물 가서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해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서 살았던 사람은 그나마 이해를 못하는데 외국이니까 이해한다고 괜찮다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세 번째 노하우는요. 가정이 먼저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성공의 의미가 없죠.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라는 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돌아가신 애플 만든 분이신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내가 그 많은 것을 일구었고 그 스타처럼 이분이 유명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죽을 때는 이 잡은 병원에 있는 침대에서 죽는구나. 후회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사업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은 대부분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대부분 그런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못 벌은 거 후회하거나 뭐 이런 거 후회 안 해요. 어디서 뭐 좋은 옷을 많이 못 입은 거 이런 거 후회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근데 제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는데 6남매 중 막내 다섯 번째고 제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3살 차이 터울이 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주로 가을에는 가수원에 일을 다니셨어요. 저희 엄마는 키도 작고 통통한데 부잣집을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시집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엄마는 가서원에 갔다 오는 날이면 저희는 좋아했어요. 엄마가 가서원에 일 가면 단팥빵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때는 단팥빵 되게 귀했죠. 그래서 제 동생하고 저는요 12시 낮에부터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엄마를 기다렸어요. 단팥빵을 먹으려고. 근데 영락없이 엄마가 가져온 단팥빵을 동생하고 저는 나눠 먹으면서 엄마는 많이 먹었을 테니까 우리끼리 맛있게 나눠 먹자라고 항상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한참 후에 알았어요. 단팥빵을 2개씩 줬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걸요. 그래서 엄마는 아마 그 단팥빵 맛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고 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제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었던 건 엄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제분들 많으시죠? 네. 사랑 많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주시고요. 4번째, 그리고 제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었잖아요. 네. 답은 내 안에 있다예요. 근데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꿈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아이디어 없냐? 요즘 어떤 게 잘 돼? 잘 되는 거 많이 따라 하시는 분 참 많아요. 네. 한국에서 뭐 커피숍이 잘 된다니까 커피숍 너무 많죠, 요즘. 커피숍 브랜드 너무 많습니다. 대기업도 하시고 소기업도 하시고 개인들도 하시고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제가 제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한테서 안 찾고. 그래서 왜냐면 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를 수가 이기기 힘들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즐기면서 하는 일을 내가 골라서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 세계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새로운 아이템을 찾을 때 3가지 룰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자본금이 많이 들면 안 돼요. 돈이 많아서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본금이 많이 들면 안 되고 유럽의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여야 돼요. 3번째는요. 경기를 타면 안 돼요. 경기 안 타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요식업이 경기가 많이 그러니까 경기 많이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섹스업, 그 다음에 장례업이 경기를 많이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불경기라도 이 3가지는 먹고서는 살아야 되니까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선택의 여지 없이 당연히 요식업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요식업 중에서도 그러면 요식업 많잖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요리를 할까 아니면 이태리 피자 같은 걸 갖다가 할까? 그러면 저보다 더 센 사람이 많겠죠. 근데 한국 요리를 갖고 와서 해봐요. 뭐 비빔밥이나 불고기나 이런 거 갖고 와서 제가 프랑스에서 해봐요. 그럼 제가 제일 잘하겠죠. 그러니까 한국 요리를 선택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아시아 요리를 선택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여러 요리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요리를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까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었어요. 요식업에 성공했다는 한국에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냥 싸그리 다 읽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대기업이나 뭐 부자들이 해가지고 한 책들은 다 열애.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요식업에서 부자가 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 아이템을 찾는데 이제 도움이 됐고요. 책을 읽을 때는요, 그 같은 분야의
100권 정도를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능력 있는 프로가 되는 그것들을 책 속에서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 아니면 책을 안 쓰죠. 그걸 100권이나 읽었으면 100명의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그래서 제가 한 2, 30권만 읽어도 국내에서는 뭐 그 분야에서 제가 비빔밥에 관련한 책을 읽었다고 보세요. 그럼 비빔밥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네, 관한 것들을 많이 읽으면 그 분야에서 이제 그래도 거의 노하우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식당 주인부터 시작해서 그 요식업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만나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뭐 물어봐 주잖아요. 그러면 많이 말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라고,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있으면 말 안 해줄 것 같죠?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입이 간질거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달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요, 5번째 노하우. 나의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멘토들을 찾아서 배우시면 돼요. 뭐 어렸을 때 존경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신사임당, 뭐 노자, 이수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 왜냐면 물어보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제가 멘토로 삼기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시작하려고 했으니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하신 초밥 그 달인이 있었어요. 샹젤리제 그 주변에 아주 자그맣게 하는데 이렇게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한테 찾아가서 제가, 그분이 65세, 자기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려고 그 동업자한테 맡기고 그게 몇 달 안 남았다고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가서, 나는 앞으로 굉장히, 당신은 지금 5,000명, 그러니까 하루에 500명에서 1,000명한테 이렇게 좋은 요리를 선사하지만 나는 5,000명이나 10,000명한테 선사할 테니 나한테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생각할 기회를 달래요. 근데 그때 마침 르 꼬르든 블루라는 유명한 요리 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해 가려고 벌써,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 마음 급했겠죠. 당연히 저 같아도 그분한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며칠 후에 찾아가 생각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너가 슈퍼에서 이렇게 코너에서 하게 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하기가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나랑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죠. 제가 여기서 이 내 꿈이 또 좌절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털렁털렁 오니까 지금 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너가 다시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그 식당에는요, 30분은 최소한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데거든요. 저도 다른 분처럼 줄을 서서 네타레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 이름이 야마모토상인데, 야마모토상, 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되게 무뚝뚝해요. 이렇게 무뚝뚝하게 계시다가 갑자기 너무 어이가 없는데 피식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휴가가 갔다 올 때까지도 네가 나 필요하면 그때 내가 너한테 그러니까 너랑 일을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너한테 내 레시피, 네가 되게 열심히 하니까 레시피나 네가 레시피 하는데 도와주고 너한테 노하우 전수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대신 뭐 3개월인가 4개월인가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 4개월 후에 이분이 돌아오셨는데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레시피 작업을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아침 9시 정도부터 저녁 5시 정도까지는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생선에 포를 뜨고 어떻게 해야지 신선한, 어떻게 칼집을 해야지 맛있는 생선이 되는지를 노하우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멘토 김승원, 아까 말씀드린 김밥 하는 CEO 김승원 님께서 제가 어떻게 노하우를 어떤 거를 가르쳐 주면 되겠니 라고, 그분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저 오빠 동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편지를 자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 주셨고요. 돈은 하나도 안 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컨셉에 이런 레시피를 6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이런 것을 나도 맥도날드처럼 아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저는 어차피 맥도날드 사람을 만날 거라면 회장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맥도날드의 유럽 회장님이죠. 제가 미국까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초밥 도시락 매장 앞에서 만나고 싶다. 왜냐면 그 컨설턴트를 해주시려면 제 매장에 와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거라는 유명한 호텔 체인의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매장에 와주셨어요. 그리고 초밥을 일반인하고 똑같이 내가 특별 대접을 한 건 아니고 똑같이 손님처럼 와서 도시락을 까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게 되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이런 레시피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냐고. 맥도날드 같은 거를 제패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분의 답은 이랬어요. 나는 맥도날드에서 일하면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매일 먹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으면 매일 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 멘토 한 분 중에 또 다른 분은 이분은 멘토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나 있거나 이럴 때 좀 자주 물어보고 답변도 해주시고 이런 분인데요. 그리고 저를 다른 회사의 경영인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되게 좋은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스몰 자이언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 이름이 보 벌링엄이거든요. 저는 그냥 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또 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한 멘토를 찾아라. 되게 중요한 제목이고요. 접근 가능성이 있으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다 그런 사람처럼 성공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환경도 아니고 똑같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멘토 중에 한 분은요, 책을요, 1년에 300권 정도를 읽어요. 1년에 300권 정도 읽는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권 정도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저도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소식하는 분인데 소식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6번째,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자본 탓 많이 하시는데요. 괜히 자본 없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밥 체인지업 아이템을 찾아서요. 그 전에 좀 비슷한 아이템이지만 삼각김밥 아이템이 저한테 좀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삼각김밥 아이템은 조그만 제 원래 생각엔 한두 평 되는 데서 삼각김밥을 만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가게에서 팔기 시작하다가 좀 더 나가서 좀 더 큰 슈퍼체인에 점점 팔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자본이 별로 안 드는. 그런데 유럽은 좀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프랑스는요. 내 가게에서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건 특별한 시설 없어도 되지만 내가 다른 데서 옮겨가서 파는 거는 공기의 박테리아를 없애주는 그런 굉장히 비싼 기계 그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에 되는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당장 그만두고요. 초밥 아이템을 찾았고요. 그러면 관련 아이템은 그 책은 100권 읽었죠. 레시피도 공부를 받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하우도 많이 전수받고요. 저희 그러니까 매장에서 제일 지금 베스트셀러로 잘 나가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가 저희 엄마 메뉴예요. 그게 현미쌀 메뉴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계속 그 하얀 쌀로만 초밥을 하다가 그 안에 현미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만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좀 먹어봐. 이게 하얀 쌀보다 건강에 좋아. 그래서 하얀 쌀보다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보라고 했는데 이거 더러워진 쌀 같아. 이렇게 말하고 건강한 좀 맛도 좀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우리 회사의 모든 메뉴는 제 딸하고 남편이 시식 대상이에요.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 회사에 이제 요리 개발하고 이런 사람 요리사 막 되게 많죠. 근데 그 전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요리 개발해서 우리 딸한테 먹여보고 남편한테 먹여봐서 맛있으면 하는데
뭐 딸이랑 남편도 그냥 현미쌀을 많이 안 먹어. 건강에 좋아도 먹일 수가 없으면 뭐 헛것이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항상 현미쌀 밥을 할 때는 거기다가 찹쌀을 넣고 했어요. 어머님 찹쌀 하시네. 맞아요. 그래서 찹쌀, 현미쌀 중 아이들,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우리 집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아이템을 제가 찾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그 슈퍼체인에 컨택을 했냐면 되게 쉬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매장을 어떻게 오픈해달라고 슈퍼에 제안했을 것 같아요. 편지를 했어요. 3상짜리. 아주 쉽게. 어차피 할 편지 조그만 슈퍼 하지 말고 세계적인 슈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슈퍼체인이 프랑스에 있었으니까 제일 큰데 회장님한테 딱 보냈죠. 3장짜리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누군지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컨셉을 하면 좋겠다. 한국인은 굉장히 많은 건데 이런 초밥 컨셉은 되게 많다. 그리고 왜 내가 그 초밥 컨셉에 적정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조그만 식당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큰 체인은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했을 때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한 달쯤 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기획실에 두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 기획실 직원이 1시간 우리한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직원이 없으니까 저랑 남편이 나갔죠. 그래서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너무 짧은 거예요. 컨셉 설명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1시간 20분 동안 불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직원이 뭐 몇만 명인데 다 회사 직원이지 외부 직원은 없다. 그래서 노조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불가능한 허락일 것 같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고 해서 1시간 20분 하고 나와서 남편이랑 되게 힘 빠진다 그랬지만 이분들이 한 달도 못 가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사업자 등록하고 햇셉이라는 위생관리 체계가 적혀 있는 노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은요, 저희가 원래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15일 걸리고 한 돈은 150에서 200 정도 들어요.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은 있었지만 아까워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사인하는 가깝게 됐을 때 내려고. 왜냐면 괜히 사업자 등록 내놓으면 세금 나가죠. 그래서 그거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히스토릭, 옛날 경험이 없는 회사들, 이제 막 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을 잘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잘 넘기고 6개월 만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제가 그때 매장을 오픈해달라고 했을 때 나를 좀 테스트해달라. 내가 그 직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안 될 것 같다는 것 중에 첫 번째 제일 그럴싸한 이유가 뭐냐면 초밥은 너네 아니라도 베스트셀러다. 제일 잘 팔리는 것 중에 한 아이템인데 너희가 아니라도 잘 파는데 왜 우리가 너가 필요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5배에서 10배 정도 팔 수 있다. 요만한 코너를 주면 내가 그 코너 안에서 초밥을 만들어서 팔면 쇼도 되고 라이브도 되고 그러니까 되게 잘 팔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만한 매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만약에 너무 매출 양이 많아서 이 매출을 한다면 그 셰프의 직원들이 전부 네 이름 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첫 달에 2배 반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첫째도 둘째도 결국 사람 중심이에요.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없어지는 회사들이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래오래 제 회사 이름이 제 이름을 달고 가는 회거든요. 오래오래 가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기업 문화 만드는 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 1%의 인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가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요, 달나라 가는 것도 우주선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스마트폰도 여기 상상해서 나온 거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게 현실이 됐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 좀 있으면 얼굴 보고 하는 전화가 나올 거래. 저 그 말 안 믿었습니다. 달나라도 갈 수 있을 거래. 안 믿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거는요,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상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고 이루십시오. 불가능은 없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